후에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어 도연의 책상 위 설계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35세 이도연은 펜을 든 손을 잠시 멈춘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이 멀리 보였다. 그 강물처럼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의 마음만은 3년 전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다. 또 이러고 있네. 수진.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완벽한 사랑을 꿈꿨던 그는 결국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떠나보냈다. 그 이후로 도연은 감정이란 감정을 모두 봉인해버렸다. 사랑하는 것이 두려웠다. 다시 누군가를 아프게 할까봐. 야, 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민수야, 언제? 37세의 변호사 박민수. 도연의 유일한 절친이자 3년간 그의 절망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결혼 5년 차인 그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도연의 상태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3년이야, 3년. 민수야, 그만해. 언제까지 이렇게 죽어 있을 거야?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어?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했어? 민수야,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너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죽어 있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간 조용히 지켜봤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수진이 떠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완벽하려고 했어. 내가 그녀를 숨막히게 했어. 그날이 떠올랐다. 수진이 울면서 말했던 마지막 말들. 도연아, 나는 너의 완벽한 여자친구가 되기 위해 살 수는 없어. 나는 그냥 나일 뿐이야. 그래서 뭐?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수진이도 원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이렇게 망가지는 걸. 나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긴 뭐가 없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민수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3년간 꽁꽁 얼려둔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도연아, 나랑 저녁 먹자. 제발. 민수야, 3년 동안 네가 혼자 밥 먹는 거 봤어. 라면으로 때우고 편의점 도시락으로 살아가는 거 봤다고. 제발. 친구로서 부탁이야. 도연이 시계를 보았다.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어 있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신의 마음은 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까? 어디로 갈까? 강남역 쪽에... 아니다. 너 시끄러운 곳 싫어하지?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래. 고마워. 민수가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3년 만에 첫걸음이었다. 두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거울에 비친 도연의 모습은 처참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해골같이 말랐을까? 언제부터 눈에 생기가 없어졌을까? 도연아, 너 요즘 책도 안 읽지? 읽을 마음이 안 들어.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 그럼 서점이라도 가볼까? 오랜만에? 서점? 새로 생긴 독립서점이 있대. 작은 곳이지만 너 예전에 서점 좋아했잖아. 맞다. 예전에 도연은 서점을 좋아했다. 수진이와 처음 만난 곳도 서점이었다. 대학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찾다가 선이 스쳤던 그때. 민수야, 나는 아니야, 피하지 마. 3년간 도망쳤잖아. 이제 그만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도연은 떨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민수의 절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알았어. 가자. 저녁을 조용히 먹은 후 두 사람은 민수가 말한 서점으로 향했다. 강남의 번화가에서 벗어난 골목길. 네온사인 대신 따스한 가로등이 켜져 있는 조용한 거리였다. 괜찮아? 힘들면 그냥 돌아가도 돼.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서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수진이가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와 함께 읽었던 책들. 저기야, 책과 향기. 작은 서점이었다. 따스한 조명이 유리창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이 왜 이렇게 따스해 보일까? 왜 이렇게 그리웠을까? 들어가야 하나? 당연하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췄다. 커피 향과 오래된 책 냄새, 그리고 누군가의 따스한 목소리. 어서 오세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여자, 32살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 화려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왜 이렇게 편안하지? 12년간 얼어붙었던 그의 가슴에서 뭔가 녹기 시작했다. 이상했다. 이 여자를 보는 순간 수진이에 대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는 느낌이었다. 천천히 구경하세요. 찾는 책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따뜻했다. 마치 겨울날 뜨거운 차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 도연은 지난 3년간 이런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야, 왜 그래? 설마. 아, 아니야. 소설 좋아하세요? 아니면 에세이? 그녀가 가까이 왔을 때 도연은 더욱 놀랐다.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슬픔을 보았기 때문이다. 깊고 조용한 슬픔. 하지만 그 슬픔 위에 따스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의 눈빛. 소설을 좋아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그녀를 따라가며 도연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다. 3년간 죽어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혹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원하세요? 사랑 이야기 아니면 사랑 이야기는 힘들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도연은 후회했다. 너무 솔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여자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알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도연은 확신했다. 이 여자도 자신처럼 사랑 때문에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그럼 이런 건 어떠세요? 그녀가 꺼내든 책,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이게 뭔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치유해가는 이야기.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책이, 이 여자가, 이 순간이, 모든 것이 운명같이 느껴졌다. 저도 완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든 걸 망쳤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공기가 정지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는 순간,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알죠? 저도 똑같았거든요. 민수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3년 만에 도연의 눈에서 생기를 보았다. 3년 만에
도연이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 책 살게요. 좋은 선택이에요. 이 책이 저를 많이 위로해 줬거든요. 계산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은 계속 서로를 바라봤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마치 서로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 도연이에요. 한소영이에요. 이 서점 운영하고 있어요. 소영. 그 이름이 도연의 가슴에 따뜻하게 새겨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기억하고 싶은 이름이었다. 소영 씨는 왜 서점을 하게 되셨어요? 책이 저를 살렸거든요. 가장 힘들 때.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아팠다. 이 아름다운 사람도 자신처럼 지독한 아픔을 겪었다는 게 안타까웠다. 그 힘든 시간 혼자 견디셨나요? 네. 혼자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침묵,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는 침묵. 저 자주 와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그녀의 대답에 도연의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다. 3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위로일까? 민수는 감동했다. 10년간 죽어있던 친구가 살아나고 있었다. 서점을 나오며 도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무엇인가 변하고 있었다. 10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고 있었다. 도연아, 너 지금 울고 있어? 미안. 나도 모르게. 미안할 게 뭐야. 10년 만에 네가 사람다워 보여. 도연은 산책을 꼭 안고 있었다. 마치 보물처럼. 이 책이, 오늘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것 같았다. 민수야, 나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3년 만에 누군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드디어였다. 드디어 친구가 돌아왔다. 그래, 그게 맞아. 그게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무서워.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집에 돌아온 도연은 산책을 펼쳤다. 하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소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슬픈 눈빛, 따뜻한 미소. 상처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깊이. 소영 씨, 당신은 누구인가요?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야, 자? 아니, 잠이 안 와. 괜찮아? 너무 무리했나? 민수야, 나 이상한가? 뭐가? 3년간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오늘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그게 정상이야. 그게 사랑의 시작이야. 사랑? 나한테 그런 자격이 있을까? 있어. 당연히 있어. 다음 날 도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만 소영이 떠올랐다. 그녀도 자신처럼 아픈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그 느낌.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순간의 그 전율. 도연아, 괜찮아? 얼굴이 이상해. 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온 세상이 달라 보였다. 3년간 회색이었던 세상에 색깔이 돌아오고 있었다. 다시 가봐야 할까? 아니야. 너무 급하면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도연은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제발 있어줘. 서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도영 씨, 벌써 오셨네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녀가 반가워한다는 것, 모든 것이 기적 같았다. 어제 책이 너무 좋아서. 정말요? 벌써 다 읽으셨어요? 네. 밤새 읽었어요. 사실은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계속 그녀 생각만 했으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부분이요. 저한테는 혁명 같은 말이었어요. 저도요. 그 말을 읽고 많이 울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어제보다 더 깊은 시선, 어제보다 더 뜨거운 감정. 소영 씨도 완벽하려고 했나요? 네. 그래서 모든 걸 잃었어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 아름다운 사람이 겪었을 아픔들이 상상되어서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은 척 하며 살고 있어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다. 도연은 감동했다. 이렇게 솔직한 사람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 혹시 시간 되시면 네?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서점 끝나고 시간 되시면. 이 말을 하는 도연의 심장은 거의 정지 직전이었다. 3년 만에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 3년 만에 느끼는 이 떨림. 정말 저랑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3년간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니. 네. 안 되나요? 혹시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소영이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준호와 헤어진 후 누군가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간절히 원했다. 좋아요. 7시에 서점이 끝나요. 도연은 기절할 것 같았다. 승낙해줬다. 그녀가 자신과 시간을 내어줄 마음이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해요. 7시에 꼭 올게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서로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는 순간이었다. 오후 내내 도연은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시계만 계속 쳐다봤다. 6시가 되자 손에 땀이 났다. 6시 30분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무실을 나섰다. 도연아, 또 일찍 가네? 요즘 이상해. 급한 약속이 있어서. 혹시 여자친구 생겼어? 표정이 완전 달라졌는데? 아니야. 그냥. 도연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동료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봐봐, 얼굴 빨개진다. 진짜네. 나 먼저 갈게. 도연이 급하게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지하철에서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다. 3년 만에 자신의 얼굴에서 생기를 보았다. 이것이 사랑의 힘일까? 무서워. 하지만 이대로 놓칠 수는 없어.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7시 정각에 서점에 도착했다. 소영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잠그고 있었다. 와, 정말 시간 딱 맞춰서 오셨네요. 보통 남자분들은 늦게 오시던데. 소영 씨를 기다리게 할 수는 없죠. 약속은 지켜야죠. 그 말에 소영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준호는 항상 늦었다.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지 않다는 듯이. 하지만 도연은 달랐다. 제가 아는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인데 어디든 좋아요. 소영 씨가 편한 곳으로.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시원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연과 소영에게는 세상에 둘만 있는 것 같았다. 도영 씨, 혹시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 같지 않나요? 이상하다뇨. 왜 그런 생각을... 그냥 32살인데 혼자 작은 서점 운영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멋있어요. 멋있다고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존경해요. 소영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 준호는 항상 언제까지 그런 장난감 같은 일 할 거야? 라고 말했었는데 고마워요. 그런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누군가 소영 씨를 폄하한 적이 있나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도현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누가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상처 입혔을까? 카페에 도착했을 때 작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커피 향이 어우러진 완벽한 분위기였다. 두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여기 자주 와요. 혼자 생각하고 싶을 때. 저도 그런 곳이 있어요. 한강공원이요. 한강공원이요? 어느 쪽? 여의도 쪽이요. 밤에 가면 조용하고 생각하기 좋아요. 커피가 나왔다. 두 사람은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다. 도연 씨는 건축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대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좋아서. 내가 설계한 건물에서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사랑하고 그런 걸 상상하면 뿌듯해요. 정말 멋있는 일이네요. 저는 평면적인 것만 다루는데 도연 씨는 입체적인 공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지만 소영 씨가 하시는 일도 충분히 창조적이에요. 책을 고르고 배치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예술이죠. 자신의 일에 이렇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수지는 항상 도연의 일을 지루해했고 준호는 소영의 서점을 취미 정도로 여겼다. 요즘은 좀 슬럼프 같은 게 있어서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올라요. 그런 시기가 있죠. 저도 어떤 책을 들여놓을지 고민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평소에 안 가던 곳에 가보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해봐요. 영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저도 요즘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만 살았나 봐요. 그때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영 씨, 혹시 과거에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도현이 멈칫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왜 그런 질문을? 어제 처음 뵈었을 때부터 느꼈어요. 저와 비슷한 뭔가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도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상하게 이 여자 앞에서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3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 있어요. 첫사랑이었나요? 네. 대학교 때 만나서 5년 정도 만났어요. 결혼도 생각했었는데 도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직도 그 기억은 아팠다. 완벽한 남자친구가 되려고 했어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걸 해주려고. 하지만 오히려 오히려 그 사람을 숨막히게 했죠.
도연이 놀란 눈으로 소영을 바라봤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저도 똑같았거든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년 전 약혼자가 있었어요. 이번엔 도연의 심장이 멈췄다. 약혼자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준호라는 사람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남자였죠. 그런데 완벽한 신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이 되려고. 요리도 배우고 살도 빼고 화장법도 바꾸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유치하다고 하니까 다 버렸어요. 도연의 가슴이 아팠다. 이 아름다운 사람이 그런 상처를 받았다니. 그런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는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소영 씨, 결혼식 한 달 전에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카페의 다른 손님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은 오직 그들만의 것이었다. 서로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참 바보 같네요. 정말 바보 같죠? 하지만 그 바보 같음이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들었다. 같은 실수를 한 사람들끼리의 깊은 공감,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의 따뜻한 위로. 소영 씨,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은 척하며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 그냥 견디면서. 저도요. 3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소영이 도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했다. 그런데 도연 씨를 만나고부터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요.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저도 그래요. 3년 만에 누군가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요? 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혔다. 상처받은 두 마음이 서로를 위로하며 치유받는 순간이었다. 카페에서 나와 서점 앞까지 걸어오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소영 씨, 네. 저 3년간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만날 용기가 없었거든요. 저도요. 이 서점에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영 씨를 만나고 처음으로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소영이 도연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3년간 꽁꽁 숨겨두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도연 씨도 저에게 그런 용기를 주세요. 정말요?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내일도 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내일도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이런 감정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서점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마음이 똑같았다. 그럼 내일 봐요. 네. 내일 봐요. 집으로 가는 길에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3년 만에 보는 아름다운 밤하늘이었다. 집에 도착한 도연은 거울을 봤다. 3년 만에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던 웃음. 나 웃고 있네.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야, 어떻게 됐어? 민수야, 고마워. 뭐가? 서점에 데려가줘서 그녀를 만나게 해줘서. 야, 너 지금 우는 거야? 근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3년 만에 듣는 친구의 행복한 목소리였다. 정말 다행이다. 민수야, 나 이번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 대신 따뜻한 꿈을 꾸었다. 소영과 함께 걷는 꿈, 소영과 함께 웃는 꿈.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보며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다. 3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 꾸미는 자신이 신기했다. 오늘도 만날 수 있겠지?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도연의 변화를 눈치챘다. 도연아, 뭔 좋은 일 있어? 완전 달라 보인다. 아, 그런가? 점심시간이 되자 도연은 또다시 서점으로 향했다. 이제 그곳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장소가 되어버렸다. 도연 씨, 정말 오셨네요. 소영의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도연은 확신했다. 이것이 운명이라는 것을. 이것이 자신이 찾아 헤맸던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도연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서점을 찾았고 소영은 매일 그를 기다렸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다. 도연 씨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저도요. 이렇게 편한 사람은 정말 처음이에요. 어느 금요일 오후 도연은 용기를 냈다. 소영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주말요? 한강을 같이 걸어보면 어떨까 해서요. 날씨도 좋고. 소영이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요? 그럼 토요일 2시에 여의도 공원에서 만날까요? 네, 기대되네요. 그날 밤 도연은 설레서 잠들 수 없었다. 3년 만의 첫 데이트.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었다. 토요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도연과 소영이 만났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쬐고 있었다. 와, 정말 예쁘다. 소영 씨가 더 예뻐요. 두 사람은 나란히 한강을 따라 걸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소영 씨, 3년 전 우리에게 누군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했다면 믿었을까요? 아마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절망뿐이었으니까. 그런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웃고 있네요. 소영이 도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도연 씨, 저 무서워요. 저도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네. 이번엔 완벽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위에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이 온통 굵게 물들어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소영 씨,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저 소영 씨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3년간 기다려온 말이었다. 저도 도연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소영 씨, 약속해요. 이번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약속해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 모습 그대로. 한강 위로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도 이제 시작이었다. 상처받았던 두 마음이 서로를 치유하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우리만의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한 사랑을. 그렇게 첫 번째 계절이 끝나고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시즌2에서 계속됩니다. 이들의 사랑은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될까요? 도연과 소영의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에피소드 업로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들려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동 로맨스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편에서는 준호의 등장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갈등이 시작됩니다.